안녕하십니까. 다모의 전문 강사, 준비된 창업 강사 김진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4개 사례 중에 마지막 사례로 마지막 6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진 코믹스를 아시나요? 레진 코믹스는 우리나라 웹툰을 선구자입니다. 웹툰의 일종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업주 이창혁 대표는 영화와 책 관련 파워블로거 황희성 대표, 그리고 IT 분야의 최고 기술자의 권정혁 CTO 들과 함께 이 레진 코믹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은 전부 다 만화 매니아들입니다. 어릴 적부터 만화를 보면서 꿈을 키워왔었는데, 한동안 만화 시장이 주춤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무료 만화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만화방에 가서 책을 보는 사람이 없었죠. 만화 가게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만화가들이 줄어들게 생계의 위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공짜로 누구나 다 만화를 갖다가 풀다 보니까 점점 인터넷 만화의 품질이 질이 떨어져 갔죠. 이러다가 우리 만화 더 이상 좋은 만화를 보질 못하겠구나, 위기를 느끼고서 만화 시장을 다시 살려야 되겠다라는 의기투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만화 서비스를, 제대로 된 온라인 만화 서비스를 하자. 우리가 좋은 만화를 보려고 그러면은 좋은 만화가들이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수익의 60%를 갖다가 작가들한테 보급을 하고 40% 가지고 회사를 갖다가 돌리는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작가들에게는, 실력 좋은 작가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그 월급제를 갖다 채택을 해서 기본 생계를 갖다 보장하는 형태로의 모델을 채택을 해서, 다른 또 하나의 특징은 만화 전집이 18권이 있다 그러면 한 3편까지는 무료로 보급을 합니다. 뒤에 읽고 싶으면 작은 사람들이 유료 결제를 갖다 하는 전체적인 서비스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회사인 특징, 만화가를 행복하게 해주다. 그리고 최고 전문가들이 뭉쳤고 부분 유료화를 통해 가지고 고객들을 갖다가 끌어들이는 포인트를 갖다가 했었고, 작가들에 대해서 기본 월급을 주면서 기본 생계를 보장하는 그런 원칙을 고수해 나갔다. 물론 요즘은 조금 신문에서 다른 뉴스들이 나오기는 시작하던데, 이 회사의 특징 또 하나는 전 직원이 만화 광이라는 겁니다. 회계 담당하는 사람도 사장서부터 영업하는 분 전부 다 만화를 갖다가, 즉 레진 코믹스 만화 관련된 업체를 갖다 살리려고 그러면은 만화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직원을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철학에서 이 전 직원이 이 만화 애용가들이었습니다. 다음은 핸디페어입니다. 핸디페어, 토탈 생활기술 서비스 전문업체입니다. 우리 이사를 갔다가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갔다.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에 변기가 물이 이상하다, 수도꼭지가 물이 샌다. 업체 찾기 힘드시죠? 그런 경우 많으시죠? 바로 이 점에 착안했습니다. 요즘 1인 가구가 늘고 나홀로족, 특히나 여성 혼자서 거주한다 그러면은 집안에 어떤 전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혼자서 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해서 집수리와 인테리어, 그런 부분의 생활, 편의, 기술 서비스를 전국에 체인화를 한 겁니다. 보통 보일러, 수리라든지 그런 업체들은 영세하죠. 그러다 보니까 AS도 잘 안 되고 혼자서 출장도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조그만 가게들은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런 업체들과 프랜차이즈를 갖다가 확보를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도 전문적으로 도배 교육, 도배라든지 시멘트, 미장 교육이라든지 그런 기술 교육들을 갖다 하면서 간단한 기술들이기 때문에 퇴직자들한테 이런 간편한 편의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 가맹점을 개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 회사의 특징이 기술 공유 품앗이로 해가지고 원래 지역별 담당 할당제가 있어가지고 해당 지역에 예를 들어서 보일러 수리를 하는 전문가가 계셨는데 그분이 여름 휴가를 갔다 가셨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보일러 수리에 대해서는 그쪽에 담당자가 없어지겠죠. 휴가 갔다 올 때까지. 하지만 그렇게 놔두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쪽에 바로 옆 동네 보일러 수리 기사가 옆 동네까지 휴가라든지 갔을 때 해주고 이런 부분으로 정착을 시킵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 충분하게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리고 본사하고 가맹점이 휴가를 갔다 간다라고 했을 때 본사에서 직원이 대신 가게를 봐주는 그런 이상한 서비스, 그런 케이스 없죠. 잘 없는데 그 본사와 가맹점 간에 찐득한 신뢰관계 없이는 이런 부분의 서비스를 갖다가 지속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프랜차이즈, 생활기술 서비스 분야의 프랜차이즈 핸드페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허니비즈입니다. 허니비즈. 이런 배달 서비스인데, 배달 서비스. 보통 우리 배달 서비스라고 했을 때 상당히 열악합니다. 직원들이. 열악한데, 이분들은 그 인력관리, 배달 서비스의 사람들이 좀 기피하죠. 함부로 문 열어주기도 못하고 그 물건만 배달해주고 고객은 그 물건만 받고 사인만 해주는 게 일상적인데 이 배달 서비스, 허니비즈의 배달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 배달하는 직원분들이 고객 서비스의 핵심이다 라고 해야죠. 그분들한테 업계 최고의 대우를 하면서 이분들의 고객 서비스 정신을 갖다가 해줍니다. 그래서 생활 편의, 새로운 이사 온 집에 배달을 간다라고 하면 들어가서 집안정도 같이 도와드리고 그런 부분으로 도와드리면서 고객과 배달 이외의 부가 서비스를 해주면서 신뢰도를 쌓아나가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깊이 업종, 남들이 뛰어들기 힘든 이런 깊이 업종 쪽에서 인력관리를 통해 가지고 성공을 하고 있는, 물론 힘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열악한 업종에서도 서비스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걸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5시 30분. 이 회사는 회사 이름에서 딱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퇴근 시간입니다. 퇴근 시간. 짐카라고 하는 이삿집 비교 견적 서비스입니다. 이사 비교 견적 서비스인데 무조건 칼퇴근을 갖다가 시키는, 원래 창업주 공동대표인데 두 분 다 IT 전문가들입니다. IT 쪽에서는 특히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서비스가 오픈되기 전에는 거의 야근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들어서 이건 야근에 대해서는 불만이 쌓일 때는 쌓여있죠. 그래서 저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의기투합을 해서 만듭니다. 나와서 뭘 했느냐? 종이접기 앱을 갖다가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를 갖다 하다가 힘들어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템을 생각을 갖다 해냈죠. 바로 짐카, 이사 견적 서비스. 원래 IT 쪽에 전문가였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비교 견적을 통해 가지고 비교 견적 알고리즘을 만들어 가지고 가장 딴 이사 견적 서비스를 비교 견적을 내주는 게 이 회사의 특징입니다. 실시간 견적을 해주고 업무 프로세스를 다 표준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하게 사람들 할 일이 많이 없어졌죠. 그럼 편해집니다. 칼퇴근하고 자기 개발비도 하고 직원 복지를 최우선하면서
이 회사 들어가면 입사하기 힘듭니다. 대신에 들어가면은 회사 안에 헬스클럽하고 작은 회사면서도 불구하고 직원 복지에 대해서는 아주 큰 후한 서비스를 해주면서 5시 30분 칼퇴근에 대해서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음은 그린토피아입니다. 정말 잘 아시죠? 이 회사는 원래 염색 섬유 가공회사입니다. 염색 공장 하시면은 섬유 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구 섬유공단, 우리나라의 섬유 산업이 많이 죽었죠. 네, 그때 염색 산업도 같이 연계 산업이기 때문에 같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쪽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고 있던 중에 미국, 일본 쪽에서 세탁 사업에 눈을 뜨게 됩니다. 염색 산업과 세탁 산업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염색을 한다는 것은 전부 다 화학 약품들입니다. 화공, 세탁도 마찬가지죠. 얼룩대, 찌든때, 가죽, 광택, 표백 전부 다 화학 처리를 갖다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기존의 염색 산업의 노하우를 갖다가 세탁 산업에 아주 접목할 수 쉽게 됐던 거죠. 그래서 형제가 동생분도 다른 쪽에 있다가 합류를 해서 그린토피아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린토피아에는 철저한 품질에 대한 R&D, 기술 개발 엄청 연구를 합니다. 세탁 사업에서 당시의 세탁 사업들은 원래 기억나십니까? 이전에는 세탁소에 전화를 걸면은 세탁소에서 찾으러 왔습니다. 찾으러. 내가 맡기려고 해도 가져갔다가 다 하고 집으로 갖다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 세탁소 입장에서는 수익소가 형편없죠. 그 동네 가구들한테 그걸 다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그도 오고 갖다 주고 한다는 것. 힘들었죠. 그래서 이 회사는 그걸 없애자라고 해가지고 아침에 손님이 직접 고객이 출근할 때 맡기고 퇴근할 때 찾아가는 그 서비스를 갖다 적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 프로세스 세탁소부를 갖다 표준화 시켜 버리면서 이러다 보니까 가격을 갖다가 엄청나게 싸게 해버립니다. 와이셔츠 990원. 대표적인 가격이죠.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면서 틈새 시장을 갖다가 제대로 찾아가지고 철저한 품질 관리와 가격 경쟁을 무기로 우리나라 독보적인 세탁업체에서는 독보적인 업체로 성장을 했습니다. 기존의 산업과 지금 많은 업종들이 제조업, 뿌리 산업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내 산업 쪽에서 다른 쪽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유사한 것 어떤 게 있을까? 한번 그린토피아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과연 없을까요? 선박회사가 없어진다. 선박이 없으면 전 세계의 선박이 배가 없어지는 걸까요? 다른 분, 선박을 만드는 기술력은 다른 쪽에서 엄청 많은 기술력이 포함이 돼야지 자동차보다 훨씬 더 많은 기술력이 필요한 것들이 선박회사죠. 그런 회사가 선박회사가 없다, 회사가 없어진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선박 만드는 사람들의 기술자의 기술이 사라질까요? 다른 쪽에도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다음은 임애견 훈련학교 창업주 임장춘 소장님이십니다. 이분은 그 반려견 훈련 전문입니다. 사체, 마약 폭발물, 우리나라에 큰 재난이 터졌다든지 태풍이 몰아봤다든지 그럴 때 사체를 갖다가 TV에서 많이 나오죠. 까만 쇠파트들이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코에 후각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훈련들을 갖다 전문 분야의 반려견 훈련을 시키는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애완견에서 반려견으로 지금은 반려견이라고 하는 것은 반려자가 뭡니까? 부부를 갖다 반려자라고 그러죠.
즉 반려견이란 말은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한다고 말입니다. 애완견, 사람들이 이쁨만 해주던 그런 동물에서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즉 가족과 같은 그런 쪽으로 올라갑니다. 이분의 철학 중에 재밌는 철학 중에 우리 충성할 때 충자가 지구상에서 충을 쓰는 동물이 딱 두 종류가 있답니다. 사람과 개, 충신이라고 그러죠. 충신, 그리고 충견이라고 그러죠. 충마, 충우, 충묘, 충개, 그런 말 없죠. 충견은 많이 있죠. 그만큼 개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 그게 이분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저도 집에서 개를 키우고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개는 정말 주인을 싫어하는 개는 없습니다. 잘못된 개들은 주인이 견주가 제대로 훈련을 못 시켰기 때문이다 라는 게 이분뿐만 아니고 반려견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또 재밌는 게 TV를 보면은 총 맞고 쓰러지는 개들이 있죠. 차에 치여가지고 쓰러지는 개들이 있죠. 죽은 척하는 개들. 전부 다 그런 개들 다 연기파 개들입니다. 다 훈련받은 개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분 중에는 이전에 패티킴서부터 70년대서부터 아주 고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네트워크, 개를 고치기 위해서, 개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핵에서 전 세계를 타고 오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반려견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갖추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은 힐링센터, 사람들이 아니고 개들, 우울증, 유기견에 대한 힐링센터를 기획하고 계시고, 그리고 현재도 유기견 협회, 보호협회를 갖다 해가지고 전국에 버림받은 유기견들을 갖다가 다시 재활을 시켜서 사람이 사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들로 다시 돌려보내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한 분야에, 개 분야에 하더라도 명성을 충분하게 유지를 갖다 시킬 수 있고 우직한 장민 정신을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자, 이상으로 만화가와 그리고 불황기에 재능을 공유하는 핸드페어, 직원들을 갖다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허니비즈, 저녁이 있는 삶을 꿈꾸는 30분 등 여러가지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한 24가지 사례를 갖다가 살펴보았습니다. 각자 본인의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한 한번 사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부분에 내는 어떤 이쪽 각 회사마다 특장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나만의 내가 배울 만한 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게 이 사례를 준비했던 목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누르지 마세요. 도움이 안 되셨다면 좋아요 누르시도 않아도 됩니다. 저는 계속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 이전까지 사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례를 보도록, 교훈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